보안 검색 등 약 2,100여 명을 직고용하고 추적 속도가 확산 추세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지속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공사가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취업 준비생까지 모두 불만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우리 사회가 뜨겁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22일에 인천 공항공사에서 정규직 발표를 했는데 이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공항으로 조합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어렵게 기자회견장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2017년 5월에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정하고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여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반발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고요. 사장님, 보안장비! 전화! 약속해 주십시오! 네, 보안 경비 노조, 정규직 노조 이렇게 모두 나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인천공항 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보안 검색 요원들은 본인들이 정규직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도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900명 정도, 정확하게는 1,902명이 이번에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건데요. 네. 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 정규직화를 선언한 게 2017년 5월이거든요. 네. 2017년 5월 이전에 보안검색 요원으로 채용이 된 사람이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채용이 된 사람이 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적격 검사 정도만 받으면 네. 그러면 이제 채용 절차가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정규직화 선언 이후에 채용이 된 800명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우리 필기 시험까지도 다 보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하겠다 완전 이렇게 발표를 한 공개적으로 겁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왜 아무리 그래도 정규직화 선언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냥 채용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가고 우리만 이렇게 채용 절차를 밟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앞서 본 화면에서도 보안 경비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보안 경비 노조하고 이번에 정규직화되는 보안 검색 요원하고 좀 다른가요? 공항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엑스레이 검색대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검색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약 검사도 하게 된다고 하고 뭐 네. 폭발물 검사 같은 거 할 수 신체 있고. 검사 이렇게 하는 네, 사람들. 그거 하는 게 보안 검색 요원이고요. 네. 공항에 보면은 베레모 쓰고 군복 입고 이렇게 총 들고 다니면서 가끔 이제 경찰 아닌가요, 그분들은? 경찰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보안 경비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안 경비는 뭐 활주로에 경비 선다든지 그 외곽 경비도에 경비에도 쓰고. 포함이 되는 거고요. 아마- 이 공항 안에 돌아다니는 경비들도 사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특수부대처럼 특수경찰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직군 빼고 그 안에 전반적인 경비들을 담당하는 업무도 보안 경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근데 보안 경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세 곳 중에 한 곳에
자회사 직원으로 이번에 정규직 채용이 된 거예요. 네. 한 1,700명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그리로 이제 입사를 한 예, 거죠.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원래 보안 검색 요원들도 자회사 채용을 하기로 얘기가 되다가 같이 둘 예, 다. 다 자회사로 분리가 된 곳에 거기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얘기가 되다가 이번에 갑자기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 방침이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보안 경비 쪽에서 볼 때는 우리랑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왜 저쪽은 공사 쪽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고 우리는 왜 자회사 쪽으로 가느냐 이러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보안, 뭐 경비하고 검색하고 업무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둘 다 보안 담당인데 뭐가 차이야? 그렇죠. 예. 우리는 왜 정규직 안 되는 거야? 네, 넓게 보면 한 직군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반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정부 방침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 직군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경비 직군에 있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완전한 정규직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또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애초에 자회사로 채용이 되려고 했던 건데 보안 검색 부분이 가니까 경비 직군도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번에 정규직화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도 비슷한 업무인데 왜 우리는 정규직화 안 되냐라고 하는 이분들이 반발하는 내용이고 기존에 있던 정규직 직원들, 정규직 노조원들도 또 반발을 해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이 한 1,500명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노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저 비정규직 정규직화되는 사람이 1,900이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1,900명이 청원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노조로 들어오게 되면 공항 내 공사 내에서는 직군이 나눠진다고 하지만 노조원들 사이에 그 차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500명이 있던 노조에 1,900명이 새로운 인력이 들어서게 들어오면. 되면 이 정규직 기존에 있던 노조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러면 거죠. 1노조, 2노조로 아마 갈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갈리게 될 가능성이 기존의 다른 어떤 직군들에서 벌어졌던 일에는 네. 그런 식으로 될 거고 설령 갈린다고 할지라도 수적으로 이쪽이 더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역전되네요. 인단협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이쪽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임단협 할 때 기존 정규직 노조가 뒤로 밀리게 될 수도 조금 있겠네요.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제 공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총액적인 면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파이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 네. 쓰는 그런 걸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 쪽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채용 정책 자체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있는 반발은 공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제 취업 준비생들까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글들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진짜 뭐하러 돈 내서 학원 다니고 사교육 투자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뭐냐? 토익 토플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냐라고 불만. 이게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네요. 아,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며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청춘에게는 역차별이 아닌지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요. 네. 지금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렇게 아주 그들 눈에 보기에는 쉽게 들어간 사람이 정규직화가 더 빨리 되면 자기네들 못 들어간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논란이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공항공사에서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그 일부 사람들의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 약간 와전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바로 정규직이 됐고 연봉도 대졸자 못지않게 높이 받는다. 이런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그냥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저 글입니다. 아, 군대 전역하고 22살인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5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명문대학교를 뭐하러 가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분 저 얘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 다 틀린 부분인데 네. 저게 나오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굉장히 이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들이 거의 토익 토플 만점 나오지 않으면 서류 전형에도 통과를 그런가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데 아니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정규직이 됐다 그러냐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분노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같은 공사 같은 경우도
공무원에 준할 정도로 채용 절차를 엄격히 하자라는 법안부터 먼저 꺼내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법이 나오고 뭐 방지책이 있는 건 좋지만 엄격하게 사실은 좀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무직 준비하는 분들이 노리는 그 대졸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하고 지금 청원 경찰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다르거든요. 전혀 업무 자체가 다르죠. 업무 자체가 다른데 그게 마구잡이로 섞여서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정치권에서 반응이 먼저 나온 게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조금 전에도 이제 화면에 나왔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주장인가요? 기본적으로 저 주장은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이 네. 비정규직 단체 카톡방이다 이러면서 올린 사진이에요. 네. 근데 저게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건데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이지 비정규직의 오픈 채팅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를 언론이 저런 불만이 나온다고 그냥 갖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실제 현실과 비교하면은 저런 말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네. 지금 알바하다가 그 보안검색 요원으로 직고용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보안검색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 네. 2달여 정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평가 시험을 거쳐야지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바로 내가 보안검색 요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5천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안검색 요원이 인천공항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하고 동등한 임금 체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임금 체계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금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정규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한 8,400만 원가량 돼요. 네. 그리고 대졸 초임으로 들어갈 경우에 4,5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안 검색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3,500만 원 남짓되는데 인천공항에 정규직이 된다 하더라도 한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7% 정도 인상이 된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복리후생 비용이 이제 그거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도 없고 정규직들끼리도 차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복리후생 비용까지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대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정규직으로 다 채용이 돼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 왜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취준생들이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반발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인천공항 정규직 채용이 매년 한 140명 정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안검색 직원이 고용이 불안하지 않은 일자리로 정규직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그 채용 인원이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날 거다. 예, 취업준비생들 취준생은 입장에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취준생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데 원래 뽑는 게 140명밖에 안 되고 그거는 사무직하고 토목 건축직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규직은요. 근데 보안검색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채용의 문호가 넓어지게 되는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취준생들이 확실하게 걱정하는 건 가지고 있는 그 공항공사 내에서 돈은 정해져 있는데 정규직화로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경영이 어렵게 된다. 경영이 어려우면 내년에 신규 직원을 안 뽑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사실은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급여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계약직으로 뽑았을 때 제공했던 임금이나 지급했던 임금하고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이런 거고요. 네. 애초에 인천공항공사가 이렇게 기형적인 그 어떤 고용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게 정규직은 1,500명밖에 안 되는데 비정규직이 10,000명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 공기업이 있습니까? 이거는 경영 효율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총액 임금제라고 하는 것도 전체 실적에 따라서 총액을 일정 부분을 밖에 임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정규직이 뭔가 좀 적게 받는다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실적이 나빠졌을 때 경우 최악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글이 올라오는 곳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그 글에 18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규직화를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적 소명이 양극화해소해야 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당시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었고요.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 직원들 찾았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좀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또 구체적인 방안까지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같은 약속에 인천공항 비정규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자칫 이게 을들끼리의 싸움, 비정규직들끼리 서로 감정만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큰데요.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공사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주의를 굉장히 줄어들고 이른바 비정규직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임시직들로 많은 곳들을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한 10여 년 넘게 우리 사회가 꾸려져 왔거든요. 그거를 좀 역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에서 또 다른 역차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되돌아가는 과정에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이 얘기 뭐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